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기다렸어요.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름도 기억도 못하시면 맹활약 맨날 하시면서 맹이 씨를 기억을 못하는데 다 들었어요. 제가 아까 다 들었어요. 1부부터. 그 습도가 생각이 안 났어요, 단어가. 네. 예, 그렇지. 그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이름이 생각 안 난 건 아니고요. 네. 그 아까 우리가 계속 1부 때 말씀드렸더니 9613번님. 맹 기상 칼럼니스트 귀가 간질간질하겠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아까 우리 그 일 있을 때 문자 예. 바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예. 안 그러면 더 속상할 수 있어. 예. 그리고 이 얘기 빠뜨리지 말라고 했다. 날씨의 예. 여왕. 날씨의 여왕. 여왕. 예,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기온은 많이 올랐지만 아침은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원래 이맘때 기온이긴 하거든요. 근데 유독 낮에 볕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민감하잖아요. 네. 그 보는 이맘때 이렇게 볕이 강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침 최저 기온이나 그러니까 밤낮으로의 날씨가 저는 오히려 좀 더 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낮에 너무 뜨겁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맞아, 예. 맞아. 저는 아무래도 제가 장거리 운전하잖아요. 네. 운전할 때 그렇게 뜨거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햇볕이 많이 뜨거운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이렇게 체감이 달라요. 최진만 기자는 요즘 가을 날씨 같다고.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그쵸, 그래서 저도 뜨겁죠. 그 저기 뭐죠? 이거 차창 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붙이고 저 원래 안 붙이고 다녔는데 해 가리는 거. 이거 선크림도 좀 바르고. 피부 관리 해야지. 그래도 딱 이맘때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호통 쳤잖아요. 올 여름도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름 나와야 한다. 예. 이제 6월입니다. 계절상 우리가 뭐 6월 하면 이제 딱 여름 느낌이 나는데 올여름 날씨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쵸. 워낙 더워서 여름은 우리가 봄부터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매월 23일이면 기상청에서는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한 달 네. 단위도 발표를 하고요. 3달 단위도 발표를 하는데 4월 23일에도 장기 전망을 발표를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5월과 7월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봄과 살짝 여름 좀 모자란 여름. 근데 이제 5월 23일이 본격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예. 온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동남아입니다. 부럽지. 더워도 끈끈한 더위 그리고 비가 내려도 많이 내리는 비. 그러니까 지금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더라도 지금은 좀 견딜 수 있는 게 습도 때문이에요. 예. 네. 습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우면 땀이 나겠죠. 근데 습도가 낮다는 거는 대기 중에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10개의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데 지금은 20밖에 없다. 그러면 80을 너도 날라와라고 해서 마르면서 우리 몸에서 열기를 빼앗아 가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더운데 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땀이 마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이렇게 땀이 많아 버리면은 열을 축적시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 겨울철에도 보일러는 살짝 틀고 오히려 가습기 틀어서 습도 높이면은요 난방비 절약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오. 습도를 높여주면 얘가 열을 잡아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았을 때 지금과 좀 날씨가 다른 이유가 또 몸이 땀이 날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증발하게 될 게 기화열이라고 해서 체온을 싹 가져가기 때문에 체온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견딜 수 있는 날씨인데 이제 습도가 장마 지나고 나서 높아지게 되면은 지금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그래서 저는 낮에 볕이 지금 굉장히 강할 때 와, 이거보다 볕 더 강해질 거고 습도 더 높아지면 올여름 도대체 어떻게 되지? 네. 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 비슷할 확률 30%. 그러니까 그 말은 즉 20%가 낮고 네. 비싸거나 높다는 게 80%인 거죠. 그치. 그냥 더울 거다. 예. 네. 근데 아까부터 우리 그 채굴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이제 퍼센티지 얘기하니까 예. 맞아. 그 가능성에 오늘따라 대한. 막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좀 이렇게 컨디션 안 스마트해 보이진 않으세요? 원래 스마트한데 우리 최준만 오늘 기자가. 아쉽네요. 예. 그리고 아니 요즘 기사를 보면 해수면 온도 상승에 대한 기사가 좀 많아요. 맞아요. 바다의 온난화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좀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부터 엘니뇨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엘니뇨가 네. 시작이 돼서 뭐 슈퍼 엘니뇨다라고 하는데 엘니뇨는 이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태평양의 동쪽의 바다가 좀 뜨거운 거예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엘니뇨를 감시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서 0.5도 높은 상태가 최소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엘니뇨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엘니뇨는 사실 기후 변화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 지역의 서쪽 바다가 따뜻했다가 동쪽이 따뜻했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엘니뇨나 라니냐의 강도에 따라서 전 지구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구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게 일단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네. 학자들도 정확히 엘니뇨 때문에 얘가 이렇다, 라니냐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연구 과제예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명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지난해부터 엘니뇨가 좀 막강했어요. 보통은 한 1.5도 정도 높으면은 강한 엘니뇨. 그런데 무려 겨울에는 2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가 이어졌는데 이제 엘니뇨가 좀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엘니뇨가 이제 중립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쪽과 동쪽이 어느 정도 좀 온도가 맞춰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엘니뇨의 강도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지금 지구 기온뿐만이 아니라 바다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중립돼 있는 그런 이제 바다 온도 상태가 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중립이기 때문에 따뜻했던 바다가 약간 서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뜨거운 바다는 왜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더 어디로 올라가죠? 데워진 수증기는 위로 가죠. 날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벼워진 공기는 뜨거워진 공기는 가벼워서 올라가려고 해요. 예. 그럼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에서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내려오는 쪽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서쪽으로 살짝 옮겨졌는데 그러면은 상승하는 이제 대류운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하강하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늦게 발달한 이유가 예. 대류운이 막 발달해야 되는 바다에서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압력밥솥처럼 압축이 되면서 네. 기온이 더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 고기압은 맑음이죠. 네. 고기압. 일사까지 더해져서 더 더워지고 그리고 또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남풍에서 따뜻한 공기를 또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재. 그러니까 폭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날씨의 삼재가 있었네. 날씨의 삼재. 나이 얘기만 해봤지. 오늘 말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잘 안 예. 나오시던데. 네, 최종으로 좀 자중하려고요. 예.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방금도 이제 뭐 그 엘니뇨 얘기하면서 뭐 태풍까지 얘기해 주셨지만 여름하면 사실 이제 태풍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어디에 뭐 약간 재난도 일어나고 하는데 올해 태풍 어때요? 전망이 어떤가요? 올해 태풍은 여름철 일단은 여름하고 일단 태풍은 제가 오늘도 태풍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다가 좀 뺐던 이유가 뭐냐면 네. 태풍은 여름보다는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이 훨씬 더 위험해요. 아 맞아. 봤던 것 같아 예전에.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에 발생하는 태풍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확률을 각각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피해서 좀 갈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이제 전망인데요. 사실 그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결국에는 날씨도 이렇게 예보의 수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씨도 이렇게 센 녀석이 있고 약한 녀석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한 녀석이 센 녀석하고 부딪히면 게임도 안 돼요. 네. 그런데 막강한 폭염을 예전에 1994년하고 2018년에 경량이 굉장히 더웠어요. 기록적이었거든요. 그때 이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건 태풍이다. 아. 그래서 오히려 태풍 하나 빨리 와줘야 되는데 네, 태풍이 네, 네. 흔들어 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비껴간다는 것은 그 북쪽에서 확장하는 그 북태평양의 고온 다습한 그 공기가 굉장히 막강하게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둘이 비슷한 그 세력의 태풍도 얘를 비껴갈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예. 덥다는 거예요 올해?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예. 태풍. 예. 네. 그래도 근데 요거 예. 저 처음 알았어요. 아까 우리가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아니, 이랬는데. 지난주였나요? 태풍 2개가 동시에 출연을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이제 개수를 보면은 네. 한 해에 25개 정도 발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인근?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아.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싫죠. 너무 세고. 예전에 방송을 할 때 그 앵커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아니 도대체 태풍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 양반도 스마트하지 못하네. 그래서 제가 호떡을 칠래다가 네. 그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태풍이 오기는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그럼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는데 적도 부근은
그러니까 그 직사광선으로 이제 받기 때문에 열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작은 에어컨 하나 있잖아요. 네. 이 라디오 부스를 이 에어컨 하나로 데웠을 때 시원함과 이 전체 층을 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가 덜 시원하겠어요? 전체를 데우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약간 극지역과 중위도는 햇빛에 똑같은 양을 받더라도 더 넓은 면적을 데워야 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더 많이 받은 열을 열심히 중위도, 고위도로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태풍인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전체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태풍이 전지구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북서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전체 태풍이 한 38% 정도 돼요. 네, 오늘도 숫자 얘기 잘하죠. 예, 예. 아유, 스마트 하세요. 예. 오늘 스마트 계속 갑니다. 예. 요거를 태풍이라고 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거는 아마 사이클론. 음. 그리고 아, 이제 남반구에서 발생하는 거는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뭐지? 태풍. 그게 태풍 아니에요? 그 똑같은 태풍인데 예, 예. 이름 세 개인데 타이푼 뭐. 맞아요. 세 개인데? 세 개예요. 맞아요. 제가 네네. 생각해내겠습니다. 허리케인은 아니죠. 허리케인, 사이클론. 맞아요. 맞아. 사이클론이 허리케인. 남반구. 미국이 허리케인. 맞아요. 허리케인 그리고 태풍 이렇게 세 개가 결국엔 같은 원리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네. 지역에서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지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25개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간헐적이지만 태풍은 쭉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 올해는 5월까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한 두세 개 정도 예, 예. 발생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5월 30일, 31일 이때 전후에서 하나, 두 개 태풍이 이제 에위니하고 말릭시라고 하는 태풍이 두 개를 발생을 했는데 네. 너무 약해가지고 금방 발생하자마자 거의 하루 사이에 이제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오늘. 예, 예. 근데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태풍이 더 잘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은 전 지구가 산업화 이전 대비 바다 온도 최고로 뜨겁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도 왜 태풍이 이랬냐? 아까 말씀드린 그러게. 것처럼 네. 태풍이 발생해야 될 때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야 돼서 대류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태풍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 지역에서 공기가 다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의 날씨가 되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열이 축적이 돼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조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올 여름에 완전히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 그럼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가 동남아와 같은 이제 범주 안에서 이런 날씨를 겪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다 상승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거나 안 나타났던 날씨가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은 푹푹 찌고 이래야 되는데 아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겨울에 오면은 거의 막 얼어 죽을 것처럼 막 패딩을 몇 맞아. 겹을 껴입어서 그러잖아요. 맞아, 그분들은 맞아, 추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추위가 우리가 말하는 뭐 영하 20도, 영하 30도의 추위도 아니에요. 거의 한 우리가 겨울이면 한 영상 5도여도 사실 춥거든요. 그쵸? 겨울 날씨거든요. 아이, 그렇죠. 그런 날씨에도 그런 분들은 아마 얼어 죽을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동남아 이런 지역이 더 뜨거워지는 날도 분명 있긴 하겠지만 그런 지역에 유례 없는 그 분들이 말하기에는 유례 없는 한파가 찾아올 수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양극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날씨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의 더 단면이라 볼 수 있겠죠. 맞아. 더운 건 더 덥고 추운 그래서 건 더 대비가 춥고.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아니 올해는 이게 새로운 이름의 태풍이 9개나 된다. 이게 뭐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통은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름 지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 다음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 저는 알아요. 알아요. 전 몰라요. 이게 나라별로 한 19개인가 17개까지 다 져요. 그래서 그 회원국들 간에 하나씩 순번을 정하고 태풍이 올 때마다 그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요? 맞죠? 네 맞아요. 원래 오늘 스마트해 보였어. 괜찮아요. 스마트해 예. 보였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아유. 1999년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보통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풍의 이름을 붙여준 거는 호주 예보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여성의 사회 진출률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거의 다 남자분들이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여자 이름을 많이 붙여서 이제 한 2000년 좀 가까워 돼서 여자들이 불평을 한 거죠. 태풍은 지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나 예. 왜 여자 이름 갖다 붙이냐.
피해를 주는데. 그래서 아, 부정적인.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는 태풍위원회 회원국, 그러니까 미국 포함해서 14개 국가예요. 아, 그 14 개예요? 14개 국가에서 10개씩 태풍의 이름을 받아요. 어. 그래서 총 140개가 되는데 얘네를 이제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한 해에 25개 정도 발생을 하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 발생을 했어요. 태풍이. 그러니까 매번 25개 꽉 차서 발생하진 않아요. 30개 넘게 발생할 때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이 140개 태풍 이름을 다 쓰는 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럼 또다시 쓰는 거예요. 아 예. 미리 받아놓고. 네, 이 에위니아라는 태풍이 올해 1호 태풍이지만 예. 제가 기상캐스터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했었을 때 제가 울산에서 기상캐스터 처음 했거든요. 네. 그때 울산 상륙이라는 태풍이 에위니아였어요. 아. 제가 아주 끔찍했던 정말 태풍을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던 에위니아가 예. 2024년에 이렇게 또 마주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돌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매미나 루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태풍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요. 지금 거의 한 60차 가까운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59차인가? 56차? 56차네요. 회의에서 막강한 경제적인 피해나 인명적인 피해가 난 태풍의 이름을 퇴출시켜버려요. 아 그치. 왜냐면 그 안 좋았던 기억을 맞아요. 회자시키잖아요. 그치. 그 네. 유럽에서 히틀러 못 쓰게끔 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것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출당하는데 그 퇴출당한 태풍의 이름이 한 9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예. 하는 거는 그만큼 막강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기상청에서는 그 태풍의 이름에 공모전도 해요. 저는 한 2020년인가 이런 공모전이 원래 했었나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태풍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지구나. 그러면서 이제 위험하거나 막강한 피해를 주는 태풍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니까 공모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많은 또 기상캐스터들의 제자를 제가 또 양성을 네, 그렇지. 기상캐스터계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예, 하고 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얘기를 해요. 기상캐스터가 되면 이런 공모전에서 내가 제출한 태풍의 이름 하나 정도는 만들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이런 거를 니네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의미 있다. 올해 말에 네. 우리나라에 또 퇴출된 태풍 공모전을 아마 올해 말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네. 제출한 이름 중에 좀 태어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약한 존재가 채택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실제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국립공원의 이름 막 네. 이게 되게 희한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말릭 씨가 요번에 필리핀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이었거든요. 말릭 씨? 네. 말릭 씨 2호 태풍이었거든요. 그냥 빨리라는 의미래요. 빨리 그냥 빨리 그냥 빨리 이런 의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은 되게 식물 동물 중에서도 좀 약간 나약한 약한 예. 개미 네. 이런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도 발음하기 좋은 그렇지. 그런 이름. 나무 그렇겠네. 늘보 이런 건 안 되겠다. 늘보 너무 어렵다. 늘보 이러죠. 그래서 지렁이 이런데 지렁이 막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어렵다. 그쵸.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 말에 한다고 하니까. 네. 태풍 이름 재밌네요. 요거 하나 정도 얘기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 이제 여름 되면은 폭우 대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서울대공원에서 뭐 저수지 물도 빼놓고 뭔가 이렇게 많이 좀 비워놓는 중이라고요 지금. 저는 참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날씨도 예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날씨들도 나타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이 날씨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들도 뭐 기발한 것도 있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엔 차수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 차수막 이런 것들도 2020년, 2010년 초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 입구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했던 게 2010년쯤에 막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서울대공원 다 가보셨죠? 네. 호수 엄청나게 많죠. 거기 리프트 타고 가면은 굉장히 꽤 오래 가야 돼요. 호수가 굉장히 넓은데. 과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이 저수지에 물을 빼놨대요. 와. 물그릇 만들기 일명 네. 대작전이라고 네네. 하는데 예. 양이 꽤 많더라고요. 이 호수의 크기 자체가 21만 7천 제곱미터래요. 그리고 평소 109만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지금 호수 수위가 5m에서 3m로 낮아졌고 예. 이 109만 톤 중에서 60만 톤이 물을 빼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미니댐처럼 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이제 양재천이 지나는 서초구 강남구 일대 침수 피해가 이로 인해서 크게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곳곳에서도 이렇게 이제 서울대공원 저수지를 비롯해서 많은 곳들의 저수지, 뭐 연못 그리고 원래 물을 담는 용도가 아닌 건물들까지도 동원되고 있다고 해요. 네. 사당 쪽에 예. 강남 못지않게 침수 맞아요. 상습적인 맞아요. 침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는 지대 자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맞아, 어쩔 수가 맞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당역 인근에 수도 방위사령부 있는 거 혹시 알죠, 아시나요? 알죠. 그 남태령 고개인가요? 예, 그쪽에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연병장, 운동장도 물그릇으로 쓰려고. 그래서 지금 6월 중에 연병장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예. 설치가 완료되면 무려 6,000톤의 물을 담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크구나. 네, 그리고 또 큰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강남역 등에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 건물 옥상 배수구에 10cm 높이의 플라스틱 배수홈통을 설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배수홈통을 설치하게 되면 빗물이 건물의 배수관을 타고 바로 떨어지지 않고 좀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양이 얼마나 골고루 내려주느냐, 그래, 맞아. 얼마나 한 번에 내려주느냐의 문제로 예.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예. 이렇게 그 건물 옥상에 배수홈통을 설치하면은 집중호를 관리하는 동시에 또 옥상에 물을 또 저장해주는 또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방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빗물 터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완공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네, 많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하 파야 되고 다시 막 도시의 뭔가 기반을 다시 세팅을 하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한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예, 때문에 예, 예. 매년 이런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그것도 예. 얘기했지만 비용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배수로 거기에 담배꽁초만 안 버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맞아. 그때 그 강남역 잠길 때 보면 이제 거기 막 쓰레기 맞아. 천지였잖아요. 맞아, 그게. 맞아. 근데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인터넷에 막 영상이 떠돌고 있는데 우리 아빠였다. 어떤 아저씨가 우통을 벗고 정말 그 배수구에 막혔던 그것들을 싹 낙엽부터 치우고 났더니 우리 진짜 소름 다 빠졌었잖아요. 맞아, 그 정말 맞아. 멋있는 그런 영웅 같은 분 계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얘는 막히면 안 되고 그치.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맞아. 많이 좀 학습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예. 저 좀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어 매번 방송 때 끝날 때 좀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이제 기상청의 예보에 대한 이제 뭐 신뢰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미 차원의 문제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우리나라 그 기상 예보의 수준은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물론 전 세계의 예보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계 기상기구에 가입된 국가가 제가 기억하는 몇 년 전의 자료니까 지금 200국가가 넘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200국가 전후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6위에 해당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 일부 성적은 한 4위, 5위 정도의 높은 실력도 있기도 한데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보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보를 뛰어넘는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맞아요. 예. 틀렸다 예보. 맞았다를 에. 이제는 말하지 마시고 틀릴 수 있지만 대비하자. 네.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대비하는 거.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네. 기사 칼럼니스트님. 제일 스마트했고요. 예. 오늘도 날씨 여왕 맹수영 기상 컬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